여기서 설명을 여기서 설명을 한번 찍으라고. 여기서 설명을 이때 여기서 하지 여기가 지금 내가 여기 사회로 보고 아까처럼 계획을 잘 아니 그냥 혼자 사회 보고 설명해. 나 머리가 나쁜데 김영민 변호사가 설명. 나 잘 모르겠어. 그래 영민이가 설명해. 자 상황 설명. 마이크 왜 밑에다가 들이시지. 그래요. 이것도 좀 들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기존 접견은 거부됐고 오늘 다시 접견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오전에 답변해 준 것과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서신 그리고 관련 물품, 책, 편지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달라라고 이제 별도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한 답변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위해 물질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별도의 민원으로 신청한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물품은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해서 뭐 반입을 다시 허가할지 아니면 입장을 밝힌 대로 위해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을 불허해서 저희에게 다시 반환을 할지 그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안에서 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일단 이 12분이 이 안에 계신지 여쭤봤는데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변호인 접견 신청한 걸 알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답변할 수 없다. 그분들이 오늘 변호인 접견을 희망하는지 거부하는지 여쭤봤는데 역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평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지금 접견 신청이라든가 서신, 물품 접수 신청과 관련된 접수증은 확인해 주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서신하고 책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편지지나 일기장 뭐 이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제3자가 제공하는 어떤 서신이나 물품을 일체 처음에 접수하지조차 않겠다라는 이런 의사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다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민원 접수증과 함께 저희가 놓고 온 것을 바로 반송을 할지 아니면 일단 접수는 해서 뭐 전달해주면 좋겠지만은 또 추후에 우편으로 반송할지 이런 상황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지금 국정원 입장도 뭐 정확한 입장이 없고 저희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엄연히 그죠? 피구금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정의나 기본적인 인권 옹호를 위해서 저희는 공익적으로 무료로 그죠? 그 누구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가 직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특히나 북의 가족들이 있고 북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그 북의 가족들이 지금 와서 면담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정부가 충분히 이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저희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응 관련해서 우리 신윤경 변호사님께서 하나만 더. 아까 그 위해 물질이 우려가 있어서 반입을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형사 유죄로 확정된 피고인들에게도 서신이라든지 물품은 다 들어가고요. 그 부분은 스스로가 그 부분이 우려가 있다면 자기들이 검색을 다 해서 안전하다 하면 반입하는데 여기서는 검색이라든지 검색을 할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변호인의 편지도 위해 물질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연 질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을 따로 우리 향후 대응 관련해서는 우리 신윤경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일단 접견에 대해서는 거부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접견 신청을 본청이라는 게 언제죠?
금요일 날 13일 금요일에 한번 접견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 오전에 거부 처분이 나왔고 지금 다시 우리가 여기 와서 다시 접견 신청을 했는데 또 거기에 거부 처분을 했으니까 모두 2개의 거부 처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자, 지금 우리 신청의 대상이고 저쪽 분들도 신청의 대상이기 때문에 꼭 그 종업원 분들이 이름이 없어도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 변호사들이 불리침으로써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따로 증빙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근데 만약에 저 이름장이 전달이 되고 저쪽 분들 역시 소송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분들까지 원고를 포함해서 또 다시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고 일부는 헌법소원도 할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보할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접견에 거부 처분을 했고 일단 지금 우리의 서신과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를 했는데 과연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다시 이거 전달 안 하겠다 거부 처분해서 반송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만약에 거부하고 반송한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나만 더 보충을 하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접견을 불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되겠다는 사람의 접견권은 변호인이 보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서 그분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호사로서 변호인에서 접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관한 그 양순봉 변호사님 혹시 저희가 지금 유가려 씨가 이 안에 있을 때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라 해서 인신보호법에서 그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분된 분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정신병원에 위법하게 수용된 경우에는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 수용 장소도 그 역시나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절차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이전에 그 유가려 씨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때 그 인신구제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더 크게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전혀 오늘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 어떤 법전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면서 접견을 거부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대답이 다 달라요. 그만큼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가려 씨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인신구제 절차를 통해서 다행히 이제 인신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이쪽에서도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냥 천우신조로 해서 굉장히 운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조치도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것이고 오늘도 의사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조치 가능하면 할 것이고 오늘 와서 느낀 건 뭐냐면 많이 말씀하셨지만 비상시가 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더 어떤가의 공신력을 얻을 것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개선된 게 없고 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유가려 씨의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그 가족 유우성 씨 위임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본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알림글을 오늘 드렸고 또 각종 소송과 관련된 위임장도 안에 넣어줬습니다. 보통 변호인이 접견이 되면 그 의사를 확인하기 쉬운데 간접적으로나마 반드시 불복 절차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외부 변호인이 쓴 서신이라도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당사자들이 변호인 선임이라든가 각종 불복 절차를 할 경우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요청하라는 서신입니다. 만약에 그런 요청을 받고도 전달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정말 범죄적 행위라고 보여지고 저희는 각종 불복 절차와 관련된 저희 안내문이 전달되리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안에 계신 분들이 남한의 법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유엔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 유가려 씨와 같이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위임이 어렵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가 또는 언론의 도움을 받더라도 북쪽 가족들의 위임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어떤 지금 현재 그
안에 처해 있는 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 구제 절차를 좀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인신보호구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내일 모레 한 3일 내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인신구제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일주일 내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예, 우리가 신청했다 그러면 한 2, 3일 내에 법원에 바로 재판 날짜 잡힙니다. 그럼 재판 날짜 잡히면 그날로 석방되는 것이 인신보호 신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유가려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전에 신청해서 바로 당일날 재판에서 그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신보호 신청을 하면 한 2, 3일 내에 법원에서 재판되고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위임의 문제입니다. 위임. 가족들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약간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데 가족들이 유엔에 보냈던 어떤 구제 신청이라든가 거기서 이런 절차를 우리가 원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자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여기 있는 변호사들한테 인신구제에 대한 위임을 했다. 그거 한마디면 사실 됩니다. 그래야 사실 가장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변호인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가족들이 해도 됩니다.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한테 여기 안에 있는 12명의 그 석방을 요청한다. 정도 하나만 받아오시면 저희들은 즉각 3일 내로 석방시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저희 그 변호사들 이름으로 좀 북측 가족들의 위임 의사를 좀 중재해 주실 언론기관 계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센터 책임자님 뭐 접수증 주실 건가요? 조금 기다려요. 오늘 면담은 계속 누구하고 하신 거죠? 여기서 면담 대상자. 성함들을 아니, 직책이. 노코멘트라고 하니까 직책 노코멘트. 노코멘트는 많습니다. 뭐 직책 두 사람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현재 위해 물질 등 궁금한 거 지금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장경호 변호사님이 저희가 녹취한 것은 저희가 뭐 필요하시면 저희 그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변호사님 아까 말한 위임장만 장경호 변호사님 손에 들리는 순간에 사건 끝납니다. 그 유가려 씨 관련해서는 어쨌든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 나와서 신문 기일에조차도 국정원 이 합신센터가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바깥 소식은 궁금하고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냐고 제가 얘기했을 때조차도 들어가겠다 했고 국정원의 큰삼촌하고 화장실 가서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 오신 또 한 분께서 도움을 주시고 해서 다행히 하루만 따라가겠다 변호사들 하도 바깥 소식 궁금해서 따라왔다가 그 중합신센터에 있었던 각종 가혹 행위라든가 감금에 의한 허위 자백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그 다음날 했었습니다. 이게 2013년 4월 26일 날 인신보호구제 심사 청구에 신문기일이 있었고 그 신문기일에서조차도 중합신센터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끝나고 나서 제가 아버님 전화번호 연락을 해주고 하면서 결국은 하루 따라와서 그 다음날 이 합신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그 끔찍했던 야만적인 고문이라든가 허위 자백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2013년 3월 4일 날 안산에서 그 증거 보존 절차를 했었습니다. 그때 유가려 씨한테 장효 변호사님이 한 10번 정도를 변호인 찾아가면 만나주겠냐고 물어봤습니다. 10번 다 변호인 찾아가면 만나주겠다고 했었거든요.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계속 왔는데도 전혀 국정원에서는 그 변호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후속 취재인데요. 오늘 변호인이 이런 활동을 했는지를 국정원에서 저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줬는지를 좀 반드시 좀 후속 취재해 주십시오. 전혀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누가 온지도 몰라버리면 아무 좀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좀 촉구도 해주시고 왜 알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촉구도 해주시고 후속 취재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증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이유합니다 한 분들이에요? 이 특정한 변호사는 좀 지정을 해줘야죠. 이름을 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접견